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히토류 가지고 또 국내 언론이 또 떠들기 시작을 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보시죠. 지금 중국이 얼마나 몰렸는지 이제 시진핑까지 나서 가지고 히토류를 무기로 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히토류 처리 공장, 이게 장씨, 그러니까 강서성이죠. 그러니까 후지안보다 서쪽에 있는 거,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장씨에 5월 20일 날 방문을 했고요. 이 지역이 1930년대 모택동 대장정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말이 쉬워서 대장정이지 이 쫓겨서 계속 북쪽까지 올라간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택동의 대도피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두라는, 무두죠. 한자로 읽으면 우도. 그러니까 유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시진핑이 방문을 해서 새로운 대장정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국민들을, 중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세뇌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진핑의 방문에 이어서 인민일보는 5월 23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저항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경고한 적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미국이 경고했다 이거죠, 중국은. 그 다음에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자명하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내가 경고한 적 없다고 불평하지 마. 이거는 중국이 1962년 인도랑 전쟁을 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환구시보, 이게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환구시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외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경고한 적 없다고 말하지 마 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 것이다. 뭐 이제 시진핑, 인민일보, 환구신보 이렇게 떼창을 하면서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을 이렇게 블러핑을 치고 있죠. 이게 중국을 빨죠. 우리 기레기들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뉴스완의 그 기사를 동아가 전제를 한 건데 제목이 희한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은 전투기 미사일을 못 만든다. 이런 거 보면 뭐 중국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있는 것 같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CCTV에 나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의 고위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된 히토류가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중국인은 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막 헛소리하는 것을 아무 가감 없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부풀려서 이렇게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써 갈기고 있습니다. 이 기사 읽다 보면 블룸버그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 블룸버그의 최근에 히토류에 대한 기사가 두세 꼭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행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히토류 가지고 크게 타격 못한다. 사실은 이렇게 시장을 단기적으로 교란할 수는 있어도 큰 타격은 없다. 이런 그 행간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왜 그런지. 우선 히토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약 17가지의 그 원소인데 이 원소들이 함량이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원소를 포함한 원광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얼만큼 지천으로 널려 있냐? 구리광산이나 납광산만큼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원광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그 원광에서 빼내는 함량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0.1% 이렇게도 안 나올 거예요, 함량이. 구리 같은 경우도 함량이 보통 1%가 되면, 즉 구리광산을 1000kg를 캐서 거기서 구리를 1kg를 뽑아낼 수 있으면, 그 경제성 있는 구리광산이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도 그렇게 함량이 높은 물질이 아닌데 히토류가 되면 이 함량이 그거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이 히토류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히토류는, 이게 히토류 전체 그 소비량 중에, 그러니까 부피로 따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중은 각기 다르니까 소비량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네오듐입니다. 네오듐은 자석, 연구 자석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히토류 중에 정말 희귀한 애가 하나 있어요. 걔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이 원광 자체는 굉장히 널려 있어요. 이 히토리움 중에 정말 희귀한 건 프로메시움인데 얘는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우라늄이나 네오듐을 중성자로 때려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얘의 소비량은 굉장히 작고요. 이거는 뭐 특히 무슨 중국이 뭐 독점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히토류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토류는 어디에 쓰일까?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제 살색 막대, 이게 한 전체 사용량 중에 한 25%를 차지하는데 이게 네오듐입니다. 네오듐은 자석에 쓰입니다. 우리가 연구 자석 전부 네오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는 아니고 싸구려들은 네오듐을 안 써요. 또 물에 들어가는 자석도 네오듐을 안 씁니다. 왜냐? 네오듐은 녹이 엄청나게 빨리 쓰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거는 철을 원료로 해서 녹이 안 쓸게 철을 처리해서 철로 자석을 만들지만 네오듐은 물에 안 들어갈 때 그리고 자석의 힘이 좋아야 될 때 이럴 땐 네오듐 자석을 씁니다. 석유화학 할 때 분해 촉매로 쓰고요. 연마제로도 쓰이고요. 메털이라 그랬네요. 배터리에도 쓰이고요. 전지요. 야금, 미탈러지, 그러니까 금속 녹일 때도 쓰고요. 자동차 쪽에 촉매에도 쓰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화학물질의 촉매로도 쓰고요. 유리제조 첨가물로도 쓰고요. 형광물질 만들 때도 쓰이고요. 기타 뭐 다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자석입니다. 그리고 그때 히토류 원소는 네오듐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왜 히토류를 이렇게 지배하게 됐나? 지금 중국이 히토류의 한 80% 정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배적 생산자가 된 까닭은 이 그림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토류는 그걸 포함한 원광은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히토류의 용법을 개발해낸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자였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연에 한 12만 톤인데 이때 톤은 입방메타입니다. 무게톤이 아닙니다. 중국이 연간 한 12만 입방메타를 생산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연간 한 2만 입방미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가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중국이 그 6배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의 한 80% 정도를 중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중국이 이렇게 지배력을 굳힌 이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해고 다른 하나는 저임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00kg를 캤는데 흙을 거기서 50g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흙을 얼마나 까 뒤집어야 되냐고요. 1000kg를 캤는데 50g이에요. 그러면 50g 그러니까 이게 그거 추출하고 남은 거는 전부 이게 일종의 쓰레기거든요. 이걸 광산공해라 그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광해. 그래서 광산공해라 그러는데 광산공해가 심각한 그런 물질입니다. 물론 아마 옛날 그 금 생산처럼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전에는 금을 생산할 때요. 청산가리를 썼어요. 사이나이드를. 그래서 금을 잘게 이렇게 금광을 잘게 부숴요. 잘게 부숴가지고 그거를 이런 그 욕조 같은데 물론 돌로 만든 시멘트로 만든 욕조죠. 거기다가 그걸 쟁여놓고 거기 위에다가 청산가리를 포함한 그 화학물질을 부어요. 그러면 거기서 금이 그 녹아서 나와요. 그러면 이 화학물질 아래로 계속 이제 그 빼내는 거죠. 그 액체를. 그걸 이제 녹아서 그 화학물질로 금을 녹여서 빼내는 방식을 리칭이라 그래요. 영어로 리칭이라 그러는데 아마 거머리 리치랑 같을 거예요. 스펠링이. 거머리가 빨아내듯이 빨아내는 거죠. 거머리가 피 빨듯이. 그러니까 금광 옛날 같은 경우에 금광이 있던 자리 가면은 땅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식의 화학물질도 있겠지만 그런 화학물질뿐만이 아니라 땅 자체를 헤집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화학물질을 써서 결국 빼낼 거라고요. 원심 분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이 땅을 완전히 이제 오염시키는 그런 어마무시한 공해를 유발하는 이 산업이거든요. 이걸 저렇게 그냥 사람들 개미같이 달라붙게 만들어서 인해전술로 저임금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번에 시진핑이 방문했던 그 장씨 여기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몇 푼 안 줘도 저렇게 개미같이 달라붙어서 저 진흙탕 속에서 저렇게 구른다고요. 그럼 저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희토류의 지배적 생산자가 된 것이지 희토류 광산 그러니까 원광이 중국에 집중되어서 희토류 지배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중국이 희토류를 만약에 수출 안 한다? 그럼 생산비가 몇 배가 들더라도 어차피 많이 쓰는 물건 아니니까 생산비가 몇 배가 들더라도 각국이 이건 중국 같은 깡패에 맡겨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전부 희토류 공장을 만들 거라고요. 중국 거 감당할 수 있냐고. 중국이 지금 예측컨대 희토류를 가지고 약 그냥 순전히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컨대 1년에 12만 곱하기 2만이니까 1년에 한 2조, 20조 그 정도 벌 거예요. 2만 달러니까 3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12만이면 얼마가 되나 모르겠다. 한 30조, 40조 이렇게 버나요? 제가 계산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중국이 산업이 죽어버리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저거 생각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한번 보시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희토류 광산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꽤 많아요, 저렇게.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있고, 미국도 많고, 캐나다도 많고, 브라질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널려 있고, 알려진 원광이 존재하는 데만 해도 저렇게 많다고요. 희토류가. 유럽에도 있잖아요. 희토류 원광 광산이. 그러니까 원광이 되려면 웬만큼 함량이 돼야 된다고요. 그 정도 급이 저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걸 가지고 중국만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저게 중국이 지배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해 그냥 막 더럽히고 그다음에 저임금으로 막 굴릴 수 있으니까 중국이 지배하게 된 거지. 저게 무슨 특별한 광산에 대한 뭐 특별성이 있다든지 혹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중국이 지배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일본도 희토류 많아요. 이게 왜 그랬냐면 2010년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 그러니까 원료, 정제 원료 수출을 60%를 감축해 버렸었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 센가쿠 열도 분쟁 때. 그래가지고 일본이 약이 오르니까 희토류 광산 어딨냐 하고 뒤진 거예요. 네, 완전 조롱을 하는 거죠, 중국은. 야, 희토류가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아냐? 우리 많어. 그래 일본이 떡 끄집어낸 게 어디냐. 도쿄 동남방에서 1500m를 동남방으로 가면 미나미토리 산호도가 나오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무인도 덕분에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반도 전체 그러니까 남북한 전체에 한 2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더 확보한 거예요. 추가 보유하게 된 거예요. 이 미나미토리 산호도 부근에서 해저 한 수천 메타 바닷속에서 희토류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트리움, 디스프로시움, 유로피움, 터비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물론 바닷속 수천 메타 안에 있으니까 개발이 어렵겠죠. 근데 일본이 이제 조롱하는 거죠, 중국을. 야, 뭐 희토류가 별건 줄 알아. 우리 바닷속에도 널널하게 깔려 있어.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륙붕에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